이제부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고, 음, 학원 수강생이죠. 수강생의 데이터, 관리하려는 게 수강생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있어야 되죠. 학생 번호, 이름, 그리고 수강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칼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2023 12 이름은 김철수 자바, 그리고 이름은 김영희, 그리고 시연호. 이렇게 한 명 더. 얘도 똑같이 시연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컬럼은 뭐예요? 컬럼이라고 부를 만한 거. 그러니까 테이블 크리에이트 쿼리 해가지고 뭐 테이블 이름 괄호하고 여기다가 이런 거 쓰잖아요. 컬럼 이름 이런 거죠. 학생 번호, 이름, 과정. 인서트에서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맞죠? 인서트 쿼리로 쓰는 거. 그래서 각 학생별로 어떤 과정에 등록했는지 먼저 써봤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등록할 때마다 누구는 어떤 과정 듣는지가 있어요. 근데 박영수라는 학생이 C언어를 수강 중인데 다른 과정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게 파이썬인 거고. 그쵸? 이렇게 해도 이 학생이 어떤 과목 듣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문제점은 뭐예요? 파이썬을 수강하는 학생을 찾을 때 웨어절 이런 거 조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웨어 과정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쓴가 아니면 뭐 like 있죠? like 해놓고 이제 파이썬이 들어가 있는 거. 음. 아니면 뭐 과정 이름이 수정되어야 되는 상황. 파이썬이 아니라 뭐 빅데이터나 웹 개발 뭐 이런 걸로 바뀐다고 하면은 조건식을 써야 되죠. 그러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셀 하나에 과목 하나만 남겨두는 게 좋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써야 되죠. 파이썬.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학생 번호는 같아야 되고. 전체 선택이 안 되네.
아이디니까 학생 번호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한 칸당 데이터 하나를 저장하려고 한 거죠. 이게 제1정규화예요. 제1정규화. 지금 테이블이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한 칸당 데이터 한 개만 들어있죠. 과정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학생 번호도 그렇고 이렇게 제1정규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 규칙을 만족하는 테이블을 제1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셀렉트문으로 조회할 때 성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ike 같은 경우는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검색하는 거잖아요. like 해놓고 뭐 퍼센트 사이에 있으면은 얘를 포함하는 어떤 거를 찾는 거니까 찾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많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데이터 수정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보관하고 있는 게 더 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제1 정규화 테이블이다. 정규형 테이블이다.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놓고 해놓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테두리가 엑셀은 어렵네요. 이거는 안 하고 이게 제1 정규화 헷갈리니까 좀 떼놓고 이 상태에서 제1 정규화를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 좋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면 지금 제1 정규화 설명했어요. 그렇다는 건 제2, 제3 이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1 정규형 테이블에서 얘를 나란히 쓰겠습니다. 지금 이 컬럼이 3개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과정이 있으니까 해당 과정의 가격 그리고 수강 완료 여부 이것까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새로운 열 가격은 30만원 파이썬은 35만원 그리고 수강 여부는 0과 1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단위는 만원 한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컬럼이 2개가 늘었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괜찮게 돌아갈 것 같죠? 뭐 딱히 봤을 때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어너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두 개가 써져 있고 40만 원에서 뭐 가격이 4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가 30, 단위가 만 원이라 써져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해를 40만 원에서 45만 원이 됐어요. 시어너 수강료가. 근데 만약에 수강생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 밑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 이 정도? 이름은 뭐 음, 김 음, 자 이런 식으로 어, 새로 들어온 수강생이에요. 시어너를 듣는 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총 시어너 수강 인원은 200명이에요. 생략한 것 뿐이고 이 밑으로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현재 이 테이블은 레코드가 200개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레코드 200개 이상이 되는 것 중에서 시어너로 돼 있는 거 그 행의 가격을 45로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찾아가지고 시간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왜냐면 데이터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200명 수준에서 안 그치고 뭐 이게 200만 명이 된다면 늘어난 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이 가격 하나 고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게 싫어서 하는 게 제2 정규화입니다. 제2 정규화.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제2 정규화 하기 전에 제1 정규화 이게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그리고 이거 제2 정규화 제2 정규화는 현재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주제가 부적절한 컬럼 다른 테이블로 이동 지금 이 테이블과 주제가 부적절한 맞지 않는 컬럼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을 이동시키면 되는데 그 컬럼이 가격 컬럼인 거죠. 지금 이 가격을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꼭 이 테이블 내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든다. 그러면 이동하면 돼요. 왜냐면 이 테이블의 이름은 뭘까요? 딱 등록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테이블의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이 테이블의 이름은 수강 등록 현황 정도로 보면 되니까 수강 등록 현황이랑 가격은 주제가 안 맞죠? 어긋나 있잖아요. 누가 어떤 과정을 등록했는지 저장하기 위해 만든 테이블입니다. 가격은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걸
따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과정 테이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과정 테이블에. 일단 과정 테이블이니까 수강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동 완성 어떻게 끄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 가격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과정에 자바, C, 파이썬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가격은 만원 단위로, 자바가 30, 그리고 C 언어가 40, 파이썬이 35만원. 그럼 이제 얘는 빠져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에 있었던 가격 컬럼을 제거하고 다른 테이블로 옮긴 게 제2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 또는 부적절한 컬럼을 뺐어요. 그러면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이랑 과정 테이블 이렇게 분리했을 때 과정 테이블,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 둘 중에 C 언어의 가격이 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손대면 되죠? 그냥 가격이 있는 테이블이죠. 과정 테이블. 전에는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이었지만 지금은 과정 테이블이죠. 그리고 수강 등록 현황에 있을 때는 데이터 전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과정 테이블에 있는 이 행의 가격 데이터 하나만 45로 변경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 자, 이 테이블만 봤을 때 어때요? 김철수가 결제해야 되는 총 금액을 알려면 이 테이블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과정 테이블까지 참조해야 김철수가 듣는 과정이 뭔지 보고 과정 테이블에서 자바는 가격이 30만 원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조인 그 중에서도 이너 조인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죠? 두 테이블을 이너 조인으로 묶고 조건 on으로 뭘 해주면 될까요? on 뒤에 나오는 이 두 테이블 간의 조인의 조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과정밖에 없잖아요. 과정 테이블의 과정 그리고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의 과정 얘네 둘이 같을 때만 조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너 조인의 결과가 조건이 참일 때만 이루어지면 여기에 가격이 알맞게 조인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대신에 이런 표 형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 관계형이 아닌 뭐 데이터베이스 뭐 예를 들면 몽고디비 이런 거 있죠. 또는 레디스
얘네들은 이제 조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인을 안 하면 생기는 단점이 있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야 뭐 조인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2 정교화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일치하는 것들끼리 적절한 것들끼리 엮어 놓는 게 제2 정교하다. 처음부터 테이블 구성할 때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제작을 한다면 관리할 때 좀 더 편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제2 정교화였으니까 제3 정교화 제3 정교화 과정 테이블을 좀 활용해 볼게요. 여기다가 뭘 더 추가를 해 보자면 과정이 또 뭐가 있지? 저번에 DBMS 없죠? 여기 DBMS 하나 넣고 DBMS는 45만원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대략 5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정이 더 늘었어요. 두 개가 더 늘었죠. 그러면 이 과정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강사 이름은 뭐 임의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강사의 학력. 잠깐. 일단 써보죠. 강사의 학력. 뭐,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이렇게. 자, 컬럼의 개수가 2개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과정 테이블에서 PK라고 부를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이 PK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주키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골라보세요. 과정이죠, 과정. 가격은 겹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지금 이게 30만 원으로 돼 있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50만 원이 된다면 중복되니까 주키할 수가 없죠. 이름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최종 졸업 대학도 겹칠 수도 있고요. 유일하게 겹칠 여지가 없는 게 과정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자, 이 학력 칼럼이에요. 학력 칼럼. 이 학력을 보면은 어, 과정이랑 얘랑 비교를 해보세요.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여기 있는 과정의 데이터랑 여기 학력 얘네 둘이를 붙여놓고 보세요. 연관성이 있지는 않죠? 이렇게 따로 분리해놓고 주제랑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학력은 강사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강사에 대한 데이터. 맞죠?
강사 컬럼에 종속됐다고 보면 됩니다. 성격이. 그래서 특정 테이블 내에서 어떤 컬럼에 종속되어 있는 컬럼을 분리하는 것. 이게 제3정규화입니다. 자, 이게 제3정규화다.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될까요? 이렇게 빼놓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네 둘이가 서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에 이 항력만 없애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학력이야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요게 학사면은 뭐 석사, 박사, 학위가 있을 거고 각각 학사는 서울대에서 땄는데 뭐 석사는 MIT에서 딸 수도 있는 거고 박사를 뭐 칼텍에서도 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MIT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얘는 강사 테이블이고 어렵지 않죠? 다시 어,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학부생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몰입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학교가 바뀐 학교 이번에 어느 학교로 할까요?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뀌면은 이대로 수정하면 되고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제3정규화 좀 더 뭔가 좀 더 적절한 예시가 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제2정규화나 제3정규화나 이렇게 테이블을 따로 분리한 게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곳에서 어, 통합되어 있었을 당시에 일일이 데이터 찾아가서 변경하는 거 싫으니까 음, 따로 분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각각 찾아가서 수정할 필요 없고요. 이건 장점인데 제3규화, 제3정규화 이거를 마친 테이블을 이용할 때 단점은 뭘까요? 음, 네, 여기서 과정 테이블을 봤습니다. 과정 테이블을 봤는데 제갈에 뭐 출신 대학을 보려면 그냥 강사 테이블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귀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도 조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여기까지는 이제 RDBMS를 쓴다면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부터 단련이 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정교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거고, 어, 해당 컬럼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데, 자, 컬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테이블 안에 뭐 이런 컬럼이 있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좀 문제 풀때 문제 풀 때 테이블 만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1 정규화, 제2 정규화, 제3 정규화. 어, 뭐 예시로 지난 시간에 사원 테이블 하나 만들었던 거 있죠? 사원 테이블을 봤을 때 이 메타데이터 역할을 하는 컬럼 이름 대신에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얘네가 각각의 컬럼으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 얘네들은 이름이니까 네임이라고 컬럼 이름을 지었고, 얘네들은 입사 날짜니까 레지데이트라고 했고, 이거는 아이디니까 번호니까 아이디라 했고, 이거는 부서 이름이니까 아니, 부서 번호니까 부서 대표 아이디라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컬럼을 만들어야 테이블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